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노력했는데 처음에 유연성 있는 적응성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꼭 반드시 25도, 28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우리 지키지 않는 뜻이 되겠고요. 외부 환경에 적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라는 게 너무 건조하고 너무 뜨거울 때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 합리적인 기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위거포죠. 자연에 충분하는 거. 그냥 생산량 조금만 생산하고 적게 먹고 적게 살자. 이거는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는 모습이고 밑에는 수지 농장이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조건에서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생존과 생육으로 세 가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식물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존과 벌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나요? 원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올해 보세요. 지금 9월 20일까지 열대야가 있었어요. 토마토가 자랐는데 어렵죠. 그건 인간의 입장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토마토 재배가 오이 재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토마토 오이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신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뭐래요? 과일을 작게 만들고 종자도 적게 만들고 살아갈 수는 있다. 근데 인간 입장에서 어때요? 상품성이 없는 과일을 만들어야 되는 토마토 오이는 죽은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과 우리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은 어려운 조건에서 생존과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재배자는 작물의 생존이 아닌 바로 생산량과 품질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원래 방울토마토를 수확할 때는 7월 말 8월 달에 수확을 심어서 12월 초에 인터플레이팅이 단 다음에 1월 말에 첫 작기가 끝나고 인터플레이팅 했던 작물은 2월부터 수확이 돼요. 근데 올해는 인터플레이팅을 지금 이제 심었던 8월 말에 심었던 중순에 심었던 작물들은 벌써 적심이 끝나고 수확이 12월 말에 끝나요. 그럼 이 사람이 어때요? 작물의 생존은 어때요? 작물은 일찍 죽였죠. 우리가 더 살 수도 있는데 적심치고 일찍 죽였어요. 12월 중순까지만 수확을 끝내려고 우리 일찍 죽였어요. 근데 우리 뭘 얻었어요? 생산량과 품질을 얻었죠. 식물은 죽었지만 생산량과 품질은 더 좋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뭘 택해요? 생산량과 품질을 택하죠. 그래서 식물의 입장과 우리 인간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 및 경제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80대 20의 법칙, 환경을 일부만 통제하고 재배포로 통제하라. 아까 인터플레이팅 얘기했어요. 12월 10일 날 정식을 해서 하고 기존의 식물을 1월 20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심을 일찍 쳤다는 건 뭐예요? 환경을 제어하지 않고 작물에 적심을 쳐서 식물의 광합성 에너지가 뿌리와 과일로 더 가게 만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존의 나무를 어떻게 해요? 과일을 더 충실하게 만들고 식물을 일찍 죽인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재배법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일정 부분 포기해버리고 작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 되겠지. 이것들이요. 만약에 환경을 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9월달 열대야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떼서 밤에 온도를 18도, 19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작물을 1월달, 2월달 끌고 갈 수가 있죠.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득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재배자는 작물 생존이 아닌 생산과 품질을 원하고 이 생산량과 품질도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 있는 바로 생산량과 품질을 원한다.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장비를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또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고 또 온화한 기후에 기반하고 아주 극한 기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GP라는 것은 네덜란드 기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보다는 온화한 기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름대로 또 아주 우리나라 같이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과일의 개수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을 만들어냈죠. 뭐냐면은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의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해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7월 달, 그러니까 6월 1일에 정식을 해서 과일을 6월, 7월 달에 한 개 내지 두 개만 척발시켜서 시킨 다음에 7월 말부터 정상 척발시키고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장마철과 8월 달을 통과시키는8, 9월 생산량이 줄어들고 10월, 11월 생산량이 늘어나요. 이게 뭐예요?
내가 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작물을 통제함으로써 기후를 극복한 거죠, 그들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아주 챌린지라는 게 아주 극한 기후거든. 극한 기후에 대한 재배에 대한 기술 개발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사 잘 지면 딴 데 가서 잘 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악조건이거든, 한국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기후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해 볼게요. 일단 강한 광조건. 우리나라에 3월 말부터 9월 달까지의 9월 중순까지의 조건이 아주 강한 광조건이에요. 식물이 증산하는 양보다 증산에 필요한 광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광이 들어온 시점이 바로 4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라는 거죠.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광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나요? 처음에 찰란 피복제를 쓰죠. 찰란광을 만들어서 우리가 산란을 만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직사로 쏘는 광을 쪼개서 식물이 부드럽게 광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란광을 만들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차광제죠. 온실 외부에 페인트를 칠해서 온실 내부로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줄인다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스크린을 사용해서 빛을 적게 들어오게 하고 산란광을 만든 것이 바로 강한 광을 극복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럼 덥고 건조한 조건은 뭘까요? 이제 5월, 6월, 7월 때 가면은 내부의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건조하고 더운 조건들이 바로 온실의 생산량을 제어하는 요인이 돼버려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때는 안개붐을 이용해서 습도를 높이고 온도를 하강시킨다. 우리가 단열냉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실에서 수증기를 만들어내면 수증기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를 넣어줌으로써 습도는 높아지고 수증기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때 에너지를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온실의 현열은 내려가겠죠. 자멸을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습도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환기가 적게 돼도 온실의 통제가 쉬워지죠.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내외부의 공기 교환에 의해서 온실 내부가 더 빨리 식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창을 좀 더 적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온실의 습도와 CO2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럼 고온 다습 조건이죠. 고온 다습 조건은 우리나라 전형적인 7, 8월 달의 날씨가 이때 고온 다습 조건이에요. 이때는 안개를 써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죠. 이때는. 왜요? 너무 습하기 때문에 안개를 써봐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쇄형 온실에서는 기계적 냉각을 한다. 뭐예요? 기계적 냉각은 뭘까요? 한마디로 에어컨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기계식 냉각을 써서 온실 공기 순환 및 AH를 FCO라고 공기를 이제 강제로 집어넣는 그 공기를 통해서 제습 및 쿨링을 하겠다. 이거는 설비 비용이 비싸고 에너지를 과잉으로 투입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두 번째, 작물 생육과 광합성 조건을 최적화한다. 그래서 수분 균형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은 작물 생육과 광합성 어떻게한다. 이거는요. 작물이 크는데 과일을 조종하자. 아까 얘기했죠. 과일의 개수를 조종하자. 하나방에 한 2개씩만 달고 아니면 방울토마토를 8두만 달고 오이는 한 마디 달고 한 마디 제거하고 한 마디 달고 한 마디 잡으면 될까요? 과일의 촌체 개수를 줄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시기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을. 요 얘기를 한 얘기고요. 그래서 작물 생육과 광합성 조건을 최적화한다. 높은 광합성 플러스 낮은 부하는 요거거든요. 낮은 부하가 뭐예요? 낮은 부하. 과일의 개수를 얘기하죠. 과일의 개수가 낮게 되면 낮은 부하가 되고 높은 광합성, 높은 산란광 CO2를 집어넣고 과일의 개수를 낮춰보고 그래서 빠른 생육에 대비하는 거죠. 뭐냐면은 생육이 빨라요. 광합성량에 비해. 그때 어떻게 돼요? 과일을 많이 날아버리면은 세력이 약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광합성 속도는 빠른데 과일의 개수를 줄여버리잖아요. 어때요? 그때는 세력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온실 내 절대 습도를 높이고 외부의 절대도 우리 건들 수가 없잖아요. 내부의 절대 습도를 높인다. 이게 뭐예요? 안개를 쏴서 온실 내부의 습도를 올려버리면은 일단 온실 온도 떨어지지만 엔탈피가 어떻게 돼요? 온실 에너지가 높아지죠. 온도는 내려가는데 에너지는 커요. 외부의 에너지는 낮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기 교환을 통해서 내부의 온도를 잡기가 쉬워진다는 얘기가 돼요. 내외부의 엔탈피가 클수록 에너지의 차가 클수록 온실을 통제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습도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쉽게 온실을 통제할 수가 있다. 온실 내 공기 유동과 습기를 배출시키다. 수직팬을 통해서. 그래서 수직팬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높은 온도 적응과 열린 입구조를 가진 품종과 이상의 조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온을 버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열린 입구조가 뭐라고 했어요? 이파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들. 이파리가 내려간 거는 좋은 구조 아니겠죠? 잎은 열린 구조가 되면은
과합소용 효율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과합소용 효율이 증가하니까 이파리를 적게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고 잎을 적게 가져가면 우리가 증산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열린 잎 구조를 만들고 또 하나가 높은 온도 적응이라고 하는데 높은 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절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높은 온도 적응과 열린 잎 구조를 가진 품종과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육종분해에 할 일들이죠. 그래서 종자들이 열린 잎 구조이면서 온도에 잘 버티는 품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들이요. 이거는 육종에 관한 문제고요. 마지막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건조, 그러니까 고온온조 및 더러운 공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3월달, 4월달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이건 주로 이제 중동 지역을 주로 얘기해요. 중동 지역은 온도 높고요. 모래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먼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황사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 때 천창하기 어렵다. 그래서 패드앤 팬 방식을 사용한다. 패드앤 팬 방식은 뭐예요? 한쪽에 팬을 달고 한쪽에 패드가 뭐예요? 종이로 만든 천인데 종이로 만든 물질 막인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종이나 천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젖죠. 그다음 팬으로 바람을 빼게 되면은 이쪽에 벽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온실을 습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식물이 자라기 유리하게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패드앤팬 방식 같은 경우는 외부의 황사먼지가 패드에 걸리기 때문에 온실 안으로 더러운 공기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들은 물에 걸려버리겠죠. 여기요. 그 다음에 패드앤팬 방식에서의 문제는 온도 편차하고 습도 편차인데요. 패드에서부터 팬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패드앤팬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60m를 넘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온실은 어때요? 100m가 기본이고 200m까지 가는데 패드앤팬 방식 같은 경우는 50m, 60m를 넘어가지 않는다. 폭은 30m를 넘어가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분산 환기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미스트라든가 길어질 때는 미스트는 소개되고 고른 온도와 전기 및 물에 대한 소요가 낮게 된다. 그래서 분산 환기 시스템은 중간중간에 환기를 여러 군데서 분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들은. 그다음 바람이 없는 조건. 저도 이 바람이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의문이었는데 바람이 안 부는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 이제 뭐죠? 캐리비안의 해적 보셨죠? 예. 거기 보면은 어떤 해적선들이 바람이 불지 않는 구역에 가서 유령선이 된 배들이 나와. 실제로 그런 구역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적도 구역에 어느 구역에 가면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데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구역이 있는데 그게 몇 킬로가 아니라 수백 킬로에서 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역이. 그러면은 이 바람이 없는 조건 같은 경우는 바로 바람에 불어서 환기는 작물의 활력적인 미기상 조건을 만들어주고 낮으면 수분량 증산량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팬을 통해서 천장 및 측면의 패널지에서 외부와의 공기 교체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공기에서는 팬을 이용해서 공기를 외부와 내부를 순환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극단적인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외부 온도죠. 우리나라는 재밌어요. 볼게요. 1번 조건 있죠. 2번 조건 있죠. 그 다음에 4번도 있죠. 3, 4월달에 나올 수 있죠. 5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6번 조건도 있죠. 우리나라는 12월부터 1월달까지 뭐예요? 바로 6번째 조건이 되겠죠. 낮은 외부 온도여야 돼요. 실제는 11월 중순부터 낮은 외부 온도여야 되는데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좀 늦게 왔어요. 아무튼 낮은 외부 온도 영하 5도, 10도, 15도인 시점이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단열 및 열 방출 방지 효과가 높은 스크린, 알루미늄 스크린 되겠죠. 이걸 사용하고요. 상대 습도가 90% 이상 증가되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잖아요. 보온력이 높은 스크린은 내부의 습도를 올리는 단점들이 있어요. 보온력은 좋아지는데. 그래서 수습성이 높은 스크린 사용하게 되고요. 일단 습은 통과되고 열은 가둔 스크린 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스크린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온실 공기와 절대 습도 편차로 수증기 이동이 커진다. 쾌청하고 열방사가 맞는다는 스크린 사용 시 제습효과가 증가한다. 그래서 쾌청하고 맑은 날, 오늘 같은 날이 되겠죠. 열방사가 맞는다는 스크린 사용 시 제습효과가 뛰어나다. 여기서 쾌청하고 열방사가 맞는 날은 왜 스크린 사용 시 제습효과가 뛰어날까요? 그 이유는 피복제가 차가워져요. 공기 온도보다. 무슨 얘기냐면요. 플라스틱, 우리 외부 피복제가 있잖아요. 이게 유리든 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오늘 같은 날 맑은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이 피복제가 영하로 떨어져요. 영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로가 생기기 매우 쉬워진 조건들이 되죠.
그리고 어때요? 습이 잘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쾌청하고 열 방사가 맞는다는 스크린 사용 시 제습관 증가한다가 뭐냐? 스크린 치고 그럼 습이 가둬지죠? 스크린 위에 유리하고 비닐이 있어요. 얘는 지하에 땅에서 올라온 복사를 못 받기 때문에 외부 복사열에 의해서 외부 복사 냉각에 의해서 유리와 플라스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럼 거기 뭐가 생긴다? 결로가 생기고 공기가 건조해지고 커튼 밑에 있는 습이 위로 올라가고 다시 결로가 생기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이게 바로 쾌청하고 열 방사가 만드는 스크린 쇼컷이 제습 효과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책에는 그냥 쾌청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뜻은 바로 지붕의 온도가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 뜻이에요. 투습이 너무 많이 된 스크린 사용 시 지나치 제대로 낮은 상대 습도 아래가.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구멍이 심하게 뚫린 거 하시면 안 되고 에어타이트 스크린은 습은 일정 통과시키면서 그 너무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에어타이트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쓰는 스크린들은 거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농장에서 쓰이는 스크린은 전부 다 에어타이트 스크린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도 안 해도 돼요. 이것들은요. 스크린 사용 시 수평 온도의 편차 원인이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크린 사용했는데 온실의 온도 편차가 있어요. 근데 편차가 심해요. 이때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저는 있어요. 뭘 확인할까요? 바로 에어포켓을 확인해요. 에어포켓이 뭐냐면은 온실의 가에 가보면요. 이런 볼록한 그런 포켓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 포켓들이 있는데 이 포켓이 공기가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서 찬 곳으로 가서 공기가 떨어지거든요. 이 에어포켓이 떨어지는 공기를 막아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틈이 생기면 찬바람, 온실 온도 편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이걸 가 보셔갖고 그곳에 가셔서 이걸 타이트하게 이걸 붙이셔야 돼요. 에어포켓을. 그래서 항상 편차가 심한지는 확인해봐야 돼요. 찬공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과 수증기 투과도가 낮은 타이트 스크린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외부 온도가 낮은 시기에 굉장히 잘 쓸 수가 있고요. 결빙으로부터 온실 보호 및 눈녹임을 위해서 스크린 위에 히팅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냐면은 히팅 파이프를 위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안 하면은 바로 스크린 갭을 사용할 수 있다. 뭐냐면요.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할 방법이? 지붕에서 눈을 쓸어낼까요? 그것도 되죠. 근데 내가 2렉타야. 이 높이가 이게 길이가 100m가 되고 이게 지붕이라 실제는 100m, 100m가 아니라 200m, 200m. 내가 쓸어낼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커튼을 열어요. 그리고 난방을 풀로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이 녹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스크린 위에 히팅을 하거나 스크린 갭은 비용이 증가하는데 바로 결빙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지붕을 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커튼을 열고 난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붕을 보호할 수 있게 되겠죠. 구조물을.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또 할게요. 예.